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한 아임 시즌 7 10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임 정진우 PD입니다. 오늘 아임 시즌 7 10회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분이죠. 네, 대전 충남 민원연 이기동 사무국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얼굴이 조금 더 네. 오늘 그 조연 선생님 있다가 그 지압 받는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얼굴이 피신 거 아니에요? 뭐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든 다행스럽게도 좀 몸이 계속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몸이 먼저다의 지압 때문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가능성도 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얘기하기 전에 네. 그 민원연이 곧 후원 행사가 있다고요? 네, 그 저희가 5월 20일 날이 아니 5월 20일이 20일 네. 5월 20일이 무슨 요일? 월요일이었던가요? 예, 월요일인데요. 생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19주년이 되는 해이고 사실은 내년이 20주년이라서 올해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기는 한데 창립 기념식과 함께 민주언론상 시상식도 하고요. 저희들이 후원의 밤 행사를 같이 하는데 지역에서 좀 저희가 뭐 안주도 조금 조촐하지만 마련하고 술도 마련해놨으니까요. 오셔서 부담 없이 맥주 한잔 하시고 같이 좀 민원연 활동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들 와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연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아울러서 그 추천도 받습니다. 그 네. 올해의 민주 언론상 추천. 네네네. 예, 좀 올해 누가 유력한 사람이 지금 현재 이제 공모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 17일까지 그 신청서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임 시즌 7 10회 첫 번째 코너는 한 주간에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임 기자의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 기자님, 우리 이제 4주 만에 만나는 거는 아니죠? 자, 네. 술 얼마나 드셨어요? 제가 어제는 한 소주 3잔 정도 마셨고요. 네네. 그제는 좀 많이 마셨습니다. 네, 네, 술 좀 줄이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네. 주제로 정해 오신 게 대전의 대덕구하고 유성구에서 이 악취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덕구의 대덕 산단이랑 3사 공단이 있는 지역이랑요, 또 유성구의 금고동이나 관평동, 구죽동 이쪽 주민분들이 되게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실제 악취 한번 맡아 보셨어요, 가셔서? 아니요, 저는 그 악취는 맞지 못했습니다. 네. 한 마트로 가야 진정한 기자 이제, 아닙니까? 여름에 이제 시에서 현장 상황실이라는 거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건데 그때는 한번 가서 밤에 24시간, 그러니까 밤 시간에 주로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민원이 나오는지 이런 걸 한번 볼 예정입니다. 이 지역이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관평동, 구죽동 얘기를 하셨는데 네. 6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그 테크노밸리? 네, 그쵸. 그쪽인 거잖아요. 네네네. 예, 여기가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그러면은? 일단은 강을 건너서 대덕 산단에서 나는 냄새가 있고요. 또 그 동네 금고동에 대전시 환경 시설이 있어요. 뭐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가지고 이제 처리,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그런 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서 가동하면서 나는 냄새들이에요. 공장하고 쓰레기 매립 지역 뭐 이런 것들, 쓰레기 재처리 과정에서 나는 악취들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네, 대전시가 그래서 이게 2009년에 네. 그 산업단지 악취 배출 사업장 14개소와 1차 악취 저감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네네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취 저감 협약과 공동 감시 활동을 진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개선이 안 됐나 봐요. 그게 일단은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협약이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업체들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수준 정도이지 뭐 이제 그 협약에 따라서 대전시가 감시를 더 하고 더 조치를 하고 뭐 이런 거는 특별히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뿐이었지 실제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그 민원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실제로 매년 민원 발생 건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그러니까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가 뭐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대전시가 뭐 진작이라도 대책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대전시 뭐 종합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대전시는 다음 6월부터
24시 악취 현장 상황실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6월부터요? 네. 그거 하필 6월부터요? 근데 이게 악취라는 게 네. 보통 우리가 문을 많이 열고 생활하는 그 여름철에 특히 더 많이 느껴지고요. 아니 지금 문제가 있으면은 당장부터 시행을 해야지 무슨 6월부터인지 아무튼 네 그렇게 하고요 대전시는. 네, 6월 그것도 6월부터 일단 넉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건 대전시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유성구랑 대덕구랑 함께 합동 현장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대덕구랑 네, 네, 합동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대덕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현장 상황실을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 2명씩 이제 야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현장에 가서 냄새를 포집을 하고 악취 배출 시설 농도나 기준치 초과를 하는지 또 대덕구 관내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대덕구가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행정 조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네네. 공장에 뭐 네.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든지. 그렇죠. 네, 네. 점검도 할 수 있고 그런 자격이 있어서 이제 현재는 그렇게 대덕구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덕구가 계속 이거를 우리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냄새가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자치구를 넘어서도 퍼지고 또 대전시도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보고 대덕구는 이제 대전시랑 유성구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합시다. 예.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죠. 냄새가 우리만 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아, 그렇죠. 실제로 그 대덕구에 접수된 민원 중 일부는 유성구민이 대덕구에 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계가 딱 나뉘어져 있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냄새가 무슨 게 경계에 네. 따라서 안 네. 가고 이런 건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덕구민이 느끼는 냄새 중에서 유성구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사실 꼭 보면은 뭐 이게 어디 책임 뭐 이런 것보다는 냄새가 경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합쳐야죠. 그렇죠. 네, 같이 점검하고 또 이제 행정구역을 넘어서 있는 그 업체한테는 서로가 이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좀 그런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행정,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공무원들이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뭐 이런 마인드에서 출발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자치 그 구청장들 간 경쟁, 뭐 다음 행보를 위한 이런 걸까? 사실 뭐 제가 그 후자에 대해서도 뭐라고 코멘트를 하긴 어려운데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이제 우리 거 아니야, 너네 거야라고 이제 약간 떠미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좀 답답해지는데요. 종합 대책도 좋고 뭐 24시간 합동 뭐 상황실 뭐 이런 계획도 좋은데 사실 이거 지금 실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뭐 주민들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게 오랜 시간이었는데 대전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도 먼저 나섰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뒷북 행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전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성구, 대덕구랑 먼저 좀 그렇게 대책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주민분들께서 최근에 집회를 열고 현장에서 하셨던 얘기 중에 공무원들 뭐 유성구나 대전시나 공무원들의 그 주기에 따라서 좀 적극도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좀 시에서도 어떤 공무원, 얼마만큼 환경에 대한 의식이 있는 공무원이 오느냐 뭐 이런 이런 수준에 따라서 좀 대책이 부진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에서 그 연중 운영을 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 이제 그러면 내년에는 연중 검토해 보는 걸 연중 운영해 보는 걸 연중 운영해 보는 걸 검토해 보겠다라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맨날 그 대전시에서 나오는 네. 혹은 뭐 구들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나 이런 걸 보면은 뭐뭐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쵸. 뭐뭐를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들만 많지. 네. 와 정말 뭐 네. 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성과가 났다 이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유성구가 일단은 이번에 이제 조금 악취 저감 대책에 조금 미온적이라는 계속 지적을 받으니까 그 악취가 나는 지역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도 최근에 밝혔어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악취에 대해서 더 유성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황은 그렇고 혹시 뭐 네. 냄새 먹는 하마한테 구입하자 이런 건 없죠? 아니요, 뭐 계획에 네. 그 옥시여가지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아무튼 악취 관리 지역을 일단 지정을 하겠다고
까지 한 상황이고 6월부터 한시적으로 상시 운영을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디 이 지역 주민들께서 그리고 우리 대전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악취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그 원인을 대전시가 빨리 좀 찾아가지고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현재 대덕구가 대덕 특구에 있는 뭐 기계연 같은 이제 연구 기관이랑 같이 해서 그 악취 대책이랑 악취 원인이 정확하게 어딘지 이런 어떤 용역을 또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그 바람직한 것 같네요. 네. 역시 우리 아임 출신, 패널 출신, 예, 그 정장 네.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 기자의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였습니다. 오늘이 시즌 7 그 1그룹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즌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겠어요? 불러주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꼭 다음 기회에 다시 뵐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코너는 대전시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어쩌다 남매가 되신 분들, 네, 바른미래당 소속 대전광역시의 김소연 의원과 바른미래당 대전 서갑 김세환 위원장의 김남매 코너인데 지난 방송에서는 김소연 의원께서 독감으로 출연을 못했고 오늘 김세환 위원장이 당내 중요 행사를 출연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 오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김소연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네, 왜 김남매 김세환 위원장 오늘 빠졌나요? 네, 당의 행사가 있다는데, 네, 저는 몰랐습니다. 무슨 행사인지 혹시 아세요? 손학규 대표님, 네, 관련해서 사퇴를 촉구하는 모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김세현 위원장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우선 김세현 의원께서는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역 위원장들이 중심이 돼갖고 하는 그런 그 행사래요. 거기서 네. 김세환 위원장이 이제 사회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비주얼이 되시니까. 네, 키가 크시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방송에 이제 참여를 못하겠다고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고요. 당이 좀 많이 어렵죠, 요새? 네. 뭐 이렇게 짧아요, 대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입당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없어질 당에 왜 가느냐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 가셨어요? 네, 저는 청년층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당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손학규 대표 체제가 계속 이어져도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 거다. 불신임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네, 그건 중앙제 정치인들께서 하실 일이고 제가 이제 거기까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손학규 대표님이 하시든 아니면 어떤 다른 정치인들께서 하태경 의원님이나 유승민 전 대표님께서 하시든 저는 우리 당은 있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안에가 좀 시끄럽다 하더라도 당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실 때 카메라를 앞에 걸 쳐다보시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우리 허태정 대전시장께서 얼마 전에 미국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거기에 가서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7,700만 원 들어갔대요. 그리고 뭐 원래는 9박 11일 일정이었는데 실제로는 8박 10일을 다녀왔다고 하고 우선은 이번 허태정 시장의 미국 출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평을 하신다면은. 네, 즐거운 여행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여행? 부럽다? 네. 부러운 분도 한번 가세요. 정말 부럽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대전이 현재 지금 4차 산업혁명 특별시다 이래가지고 뭐 미국 서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샌프란시스코 아니면은 샌호세 쪽이 있죠. 실리콘밸리 쪽하고 그다음에 동부의 보스턴 뭐 뉴저지 이런 데를 다녀오셨다고 해요. 네. 부럽습니다. 그냥 부럽다. 네. 이분이 이제 이런 곳을 다니면서 뉴욕에 이제 코넬 대학 뭐 테크 타타 혁신센터를 방문해서 뭐 프로그램 같은 거를 견학도 좀 하고 그리고 뉴욕시의 창업 활성화 지원 시책을 벤치마킹을 추진해보고 또 뉴욕 센트럴파크에 방문해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어보고 또 보스턴 레드삭스 홈구장인 페네이 파크에 가서 대전에 이제 베이스볼 드림파크 뭐 구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계획을 하고 가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게 8박 10일 아니면 9박 11일이든 어쨌든
이 동부하고 서부 미국이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서울 부산 가는 거리는 아닐 테고 이 많은 일정들을 이게 소화할 만큼의 그런 여유가 되는 일정이었는가 그리고 업무 양이었는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여행 다녀보신 분들 많겠지만 포인트 찍고 사진 찍고 인사하고 나오기에도 바쁜 일정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허태정 시장 혹시 통역이 필요하실 정도, 필요 없을 정도로 영어를 잘 하시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영어로 말해본 적은 없는데요. 의원님은 영어 좀 하세요? 아니요, 저도 네네네 안 쓴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게 이제 네, 네. 그냥 배낭여행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국제회의 행사 같은 거 하려면 아무래도 통역이 붙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그 회의 길어지고 그 심도 있는 이야기 하려면 그렇거든요. 그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그 일들을 추진해낼 수 있는 그런 일정은 저는 좀 굉장히 의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대전이 뭐 홍역, A염 간염 그리고 뭐 LNG 발전소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 시정 질문 한바탕 하시지 않았어요? 네, 임시회가 역대급이었다고 가장 시끄러운 대전시를 뒤로 하고 다녀오신 것이고 뭐 통역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기나 하셨는지 네, 한국인들을 많이 만났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보내줬으면 네 호넬대를 비롯한 모든 곳곳마다 제 후배들이 전문적으로 다 안내를 해줬을 텐데 네 그냥 부럽습니다. 저는. 그건 네.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트럼프랑 동문이다, 뭐 와튼스쿨 동문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아니 전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네 더 생생하게 들었을 것 같아서 네, 부럽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네. 그 너무 가서 대전시가 보스턴하고 이제 바이오 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뭐 네.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랬는데 네. 그때 대전 테크노파크 바이오 헬스 케어 협회 재미 한인 바이오 산업 협회 왜 이렇게 맺었대요 MOU를. 미국 현지 기관이 참여를 안 해서 이게 네. 반쪽짜리 아니냐 뭐 이런 비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MOU를 체결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스텝 무엇을 위한 MOU인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 MOU 체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추상적인 거죠. 이렇게 네. 하겠다라는 의향을 밝히는 거니까. 그렇죠. 구속력도 없는 MOU를 지금 남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네. 네. 시민들께서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의미도 다 알고 젊은 층들도. 근데 이 MOU 의미 없는 게다가 한인협회들과 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뭐 네.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선도 도시 구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국인들끼리 진행했었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비판적인 어떤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문제 지적도 많이 하잖아요. 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많이 했고 그런데 시장님은 꼼짝도 안 하시는 게 더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태정 시장께서 얼마 전에 이제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제 이거 성과 보고를 하셨는데요. 네. 투자 유치를 했니 못했니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번 미국 출장 계기는 기업 유치, 외자 유치 등의 주제를 갖고 간 것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근본적인 문제가 뭔데요? 문제의식이?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아니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몇 가지 시의원이 물어봐야지. 물어볼 게 있었는데 네, 못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네, 그러면서 이제 방미 출장에 대해서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특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대전의 미래는 무엇으로 먹고 살지를 살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러 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다고 해요. 네, 저는 가서 한인들 만나서 그런 거 회의하실 거면 대전에 유수한 인재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 뭐 연구원 계신 분들 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연구할 수 있는 분들 많거든요. 또는 청년들 창업하려는 청년들 정말 동원된 인력 말고 네, 그런 분들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 훨씬 더 유익하고 비용은 뭐 몇백 분의 1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국제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나 뭐 해외 지사가 있는
기업들도 전부 다 뭐 회의를 할 때 화상회의나 컨퍼런스 콜 해서 다 같이 회의를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시스템 잘 갖춰져 있죠. 네. 저도 가끔 스카이프나 왓츠콜 같은 걸로 그렇죠. 회의합니다. 네, 과외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과외도. 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앉아서 책상에서 고민을 하고 책을 읽고 자료를 찾고 이렇게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얼마나 해결하셨을지 그 성과에 대해서 한 뭐 6개월 단위로 다시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진짜 전문성 있게 다녀왔다면 저는 성과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고 싶어요. 지금 단지 비판하지 말고 겉으로 보기에는 솔직히 의구심이 많이 들죠. 근데 한번 보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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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보자.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 잘 지키는지 그게 성과로 정말 드러나는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가셨다고 하니 근본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한번 봐야죠. 네, 지금 그 대전시 의회에서 조성칠 의원께서 좀 해외 또 연수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시장님의 어떤 해외 출장 관련해서도 말이 많지만 시의원이 나홀로 해외 연수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그 사실을 이렇게 지난번 임시회 끝날 때쯤 알게 됐거든요. 네, 행자위가 해외 연수를 가는데 공무 연수를 가는데 별도로 혼자 가신다고 되게 굉장히 의아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접해보니 일정도 너무 신기하고 가게 된 어떤 비용이나 방식도 너무 이상한 데다가 우리 시의회 의원들 공무 구개 활동 규칙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은 제6조에 따라서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출도 안 했, 뭐 늦게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다 허가를 했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짚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 가신 거는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보시고 그 큐브를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고 카네기어를 보신 다음에 대전에 뭐 문화 뭐 그런 공연 문화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대전이 관광이 굉장히 좀 이렇게 걸음마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축구로 치면 동네 축구 수준인데 마치 네. 이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가가지고 그 경기를 직관하면서 그 축구의 세계화를 껴야겠다 뭐 이런 거랑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답답하긴 했었습니다. 오늘 BTS가 뭐 엄청 빌보드 이런 데서 뭐 상을 2개나 큰 상 2개나 거머쥐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서울 가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공연 문화는 저도 뮤지컬 굉장히 즐겨 보거든요. 이렇게 서울에 큰 어떤 공연장 가셔서 보셔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공연 예술 정말 발달돼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발달돼 있고 직접 가실 일인지 저는 첫 번째 문제 제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의회에서 이거를 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나홀로 연수 이런 거 하실 때 걸으면서 SNS 찍고 바로바로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하는 것을 좀 추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조 의원께서 그렇게 멋지게 좀 한번 하셨으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귀감이 되고 저 같은 사람도 혼자 갈 수 있는 어떤 네, 설레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공분만 삼으로 인해서 다른 의원들이 어떤 정말 능력 있게 열심히 해보고 싶었던 일들조차 다 막아버린 것 같아서 저는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납니다. 의원님 오늘이 그 I'm 시즌 7 1그룹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아 벌써요? 네, 시즌 7이 이제 3번씩 돌아가니까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네. 김남매 근데 한 번밖에 호흡을 못 맞추고 네, 각자 따로따로 나오셔가지고 좀 제작자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한데 예, 고생 많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처음으로 저희 아힘에 이제 고정으로 한번 해보신 거잖아요. 네, 몇 번 안 나와서 좀 많이 죄송하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어색하고 아직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자꾸 검열을 하게 돼요. 저는 어떤 말 해도 되나? 더 세게 말할 수도 있고. 편집해드릴게요. 네네네. 네, 그런 게 조금 아직은 어색하고요. 네, 그런데, 대전의 유일한 어떤, 현안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유일한 매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어서 네.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이제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코너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을 보고받는 시간이죠. 머슴일기의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네, 지난번 방송 빠지셨어요. 네, 예. 사과하셔야죠. 아, 지난번에 제가 좀 준비 부족과 다른 바쁜 일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머슴 중에 머슴, 상머슴이라 조금 바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머슴이 사과를 하셨고요. 오늘은 대전의 그 혁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겠다 그렇게 주셨어요, 주제를. 그 2011년도에 그 경기도교육청에서 뭐 안양, 오산, 구리, 광명, 시흥 등 이런 도시들이 혁신교육지구 협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최초로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2개 시도리 사업이 이게 쭉 퍼졌다고 하는데 이 혁신교육지구가 정확히 뭔가요? 원래 경기도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2006년 처음 교육감 되면서 혁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학교 운동, 농촌, 도시형 이렇게 혁신 학교 운동을 펼쳤는데 교육청만 그 학교만 교육을 혁신 교육을 추구하다가 지역과 같이 해야 된다라는 또 인식이 또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혁신 교육 지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만 혁신학교 지정을 했다가 예. 이제는 그게 그 지역의 그 지자체와 함께 지자체와 같이 네, 그렇게 지구가 되는 거다. 네. 대전도 이거를 지금 하고 있나요? 대전은 지난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받아서 대덕구를 한 곳 지정이 됐고요. 올해 이제 지금 대덕구에서 사업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마련되면 대덕구가 처음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전임 머슴이 지금 구청장이시니까. 예. 예, 그 구청장 박정현 구청장하고 대전시 교육청과 같이 혁신교육지구 이거를 하고 있다. 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박정현 전 현 구청장이 저랑 시의회 활동할 때 옆방 있었던 저는 남자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교육에 관심 많았기 때문에 박정현 현 구청장도 저랑 대화하면서 교육에 상당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혁신 교육 지구 대덕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지역의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기대 응원은 좋은데 이게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올해 그 교육청 예산이 이게 1억 8천만 원, 예. 대전시에서 4천만 원, 대덕구 8천만 원에서 예. 3억 원 예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3억 원은 좀 적은 게 아니냐 너무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구 전체의 사업으로 펼쳐갈 것인지 아니면 자치구 내에서도 일부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지 여부가 달려있는데요. 아마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도 충당을 해야 되고 해서 폭넓은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예산 범위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치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돼서 하는데요. 모든 구들이요? 예, 25개 자치구 모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억 원,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5억 원, 그리고 자치구에서 5억 원 해서 각 15억? 예, 자치구별로 15억 원을 가지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보다 자치시에서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합니다. 예를 들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40억 원을 투자하면
화성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거기서 90억 원을 투자해서 무려 130억 원으로 화성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펼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울시의 그 15억 원만 해도 대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5배 정도 차이 나죠. 화성 같은 경우는 뭐 100억이 넘으니까. 예, 뭐 다 화성은 이제 특별히 그렇게 한데요. 100억 넘는 곳이 경기도에서는 한 3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보통 수십억 원대에서 경기도 전체로 보면 1,549억 원 올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393억 원, 부산시는 55억 원, 인천은 75억 원, 뭐 등등 이렇게 충남 같은 경우도 이제 60억 원 정도. 근데 대전은 3억 원? 예, 대전은 지금 3억 원입니다. 왜 그래요, 대전은? 첫째 이 교육청과 자치구 또는 대전시가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이 콘센서스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사업을 펼치는 것 같고요. 왜냐면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혁신학교가 혹은 혁신교육이 뭔지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네. 말은 혁신인데 정확히 일반 그 교육하고 어떤 게 다른 거예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있는 그 국영수 뭐 사회과학 과정 중에서 교과서에 있는 대로만 지금 수업하는데요.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 과정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융합형이기도 하고 체험형이기도 하고 또는 토론식으로 가는 그래서 이른바 창의 인재 육성, 뭐 양성 예, 이런 것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암기식 위주에서 그 토론식으로 이어나가는 과정까지 그리고 발표와 자기 스스로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창의성 그런 교육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데 뭐 학교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교사들의 교직원 문화가 이제 교장 중심의 교직원 문화에서 교사회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게 민주적인 뭐 학교 운영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거기에 이제 교사들의 새로운 교육을 해보겠다 하는 열정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이 교육 붐이 일어나는 그런 학교인데요. 그러한 혁신 교육 부분을 지역 사회와 같이 결합해서 직업 체험이나 또는 그 돌봄의 그 지역 사회화 또 이어진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문화 사업이나 그 지역사회 교육 기부 단체들 학부모들 이런 부분들과 지금 결합을 해서 지역에 있는 자산 교육 자산을 많이 참여해서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아니, 말씀을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왜 다른 시도는 뭐 이렇게 예산도 많이 쓰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대전은 유독 좀 많이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지금 그 혁신 교육위원장이시잖아요. 예, 혁신학교도 네. 혁신학교도 제가 이제 5년 전에 처음 의회 첫 발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만든 조례가 이 혁신학교 조례였는데 사실은 이 조례 여부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교육감이 이 교육을 혁신해야 되겠다라는 의지 마인드가 있어야지 사실은 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아쉬운 대목인데요. 지금 혁신학교 지정된 게 지금 4년간 19개를 지정되어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대전에서요. 대전에서요. 예, 그런데도 지금 혁신 사례가 잘 일어나지 않고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지 혁신 사례가 안 보인다. 예, 혁신학교 운영되고 있는지조차도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창의인재 씨앗학교 로 이렇게 명명하다 보니까 이 학교가 혁신학교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죠. 그래서 혁신학교 운영되는 것조차 지난번에 설문조사했는데 인식이 안 되고 있고 혁신 사례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육혁신지구 사업도 지금 혁신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러니까 모습이 보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일단은 교육감께서 현재 설동호 교육감께서 이 혁신 교육에 대한 그런 좀 공감대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거 하나 지적하신 거랑
대전에도 혁신학교들이 몇 개 있지만은 예.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좀 아직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 지구가 또 이제 펼쳐지는데요. 예. 네. 그나마 지금 대덕구청장 박정현 구청장이 그나마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도 전개되지 않는가 싶고요. 유성구는 자체적으로 교육과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교육과학과가 있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유성구는 교육과학과를 통해서 이미 뭐 여러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요. 여기에다 혁신 교육지구 사업까지 유성구가 좀 펼치면 아마 또 새로운 붐이 대덕구와 함께 좀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올해 또 한 군데를 더 추가하고 설동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 안에 뭐 3곳까지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공약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시절에 이 공약을 반영했는데요. 3곳까지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약이 반영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사업 한 군데 이외에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금 1억 8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와 자치구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좀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곧 공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전광역시 그 교육청이 그 지금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예산을 좀 어떻든 투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써야겠죠. 그렇죠. 너무 적으니까. 네. 그러려면 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기현을 교육감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 네. 좀 시간과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밀기의 대전광역시의 정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이 IM 시즌 7 1그룹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뭐 3개월이 벌써 후딱 지나가고 있거든요. 고생 많으셨고요. 예. 혹시 내년에 총선 도전하세요? 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예,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I'm 시즌 7 10회 마지막 코너입니다. 그 과중한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에게 잠시 힐링의 여유를 드리는 시간, 몸이 먼저다의 지압 전문가 조현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그 이기동 국장님은 지난번 방송 때 그 충격적인 영상 충격적인 비주얼이었습니다. 그 자료화면 내가 내보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떠세요? 좀 뺐어요? 일주일 사이에 아니 뭐 한 달 사이에 몸매가 이렇게 뭐 크게 변화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나마 좀 아직 밥을 뭐 못 먹어서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조현 선생님, 그 골반 오늘 이제 주제가 골반인데 골반이 틀어지면은 저렇게 이기동 국장님처럼 배가 나온다든지 이런 뭐 영향이 있나요? 골반보다는 허리가 전만증이라 그래서 원래 오목하게 어느 정도의 각도로 오목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배가 많이 나오시면 그 당기는 힘에 의해서 허리도 더 오목해져 가지고 그런 분이 있고요. 반대로 그냥 외양 쪽으로 봤을 때 날씬한데 배만 나온 분이 있어요. 저요. 네, 그런 분은 허리 전만증이라고 그래서 허리뼈가 너무나 지나치게 오목하지 않은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좀 자세가 너무 꾸부정해가지고 그게 그렇죠. 배 나오는 거랑 영향이 예.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그래 오늘은 그러면은 골반 교정 해볼 건데, 네, 어떻게 시작하실 건가요? 우선 육안으로 체크 먼저 하고, 네. 예, 여기를 좀 쉬고, 여기가 오늘 네. 또 엎드리시고 하시는 그런 네. 배가 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알아서 진행하시고요. 제가 네. 카메라를 이동하겠습니다. 예, 네. 위에 고개를 반듯하게 하시고 한번 엎드려 보실게요. 발도 가지런히 하시고. 오늘은 배를 가리네. 네, 배가 어떠서 가리는데요. 엉덩이 어때요? 예. 기준에서 심하게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가운데 이 재봉선을 보는 건데 지금 나름 반듯하게 엎드셨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정 가운데서 양가 왼쪽으로 틀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옷
것으로 평가를 하면. 그러니까 옷 가운데 재봉선. 네, 이게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정 가운데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 골짜기. 예, 흔히 말하는 뭐 바지가 돌아갔다, 치마가 돌아갔다, 이건 솔직히 틀린 말이거든요. 몸이 돌아가 있으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옷이나 치마가 돌아가는 거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동장님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우선 이 정도면 안정권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많이 하는 것이, 이건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서 보시면 발끝이 비슷하게 닿는지 심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건데요. 잠시만요. 마이크 치우고 한번 봐드릴게요. 네. 그건 그냥 주세요. 네. 예, 하십시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발을 당겨서 대보면 더 극대화되거든요. 90도를 만들어 보면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cm 이상의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아, 왼쪽과 오른쪽이.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비슷하게 접어서 올려보는 거죠. 이렇게. 아까보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가급적 90도 정 가운데로요. 냄새는 어때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심하지는 않은데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짧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 다리 길이는 동일한데 골반 연결 부분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돌아간 거에 따라서 길어졌다 짧아졌다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단으로는 오른쪽이 짧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골반 위쪽 측면이 아래로 좀 숙여졌다, 아래로 돌아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눌러서 내려가면 연장된 다리가 좀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짧은 쪽을 눌러라. 그러니까 짧은 쪽을 도구가 없이 한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살짝 얹어주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눌러주고 이쪽은 반대로 이쪽을 눌러주는 거예요. 아, 스트레칭 같이요. 짧은 쪽은 좀 길게 해주고 지나치게 길어졌다고 하는 데는 좀 더 세게 때려봐요, 엉덩이. 하는 데는 힘이가 없어서 그런 걸 짧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죠. 눌리는데 혹시 아픈 데나 그런 데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다행이죠. 아니, 좀 세게 봐요. 네. 좀 손이 위치가 좀 무흐할 것 같아요. 네. 예. 시원해요, 이기동장님? 네. 그 지금 오른손으로 허리를 누르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골반 누르면서 쪽을. 약간 밀어 올리듯이. 그 왼손은 지금 민감한 부위에 손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네. 자, 다시 발 내려보시고 다시 한번 좀 아까보다 좀 변화가 있나 볼게요. 아, 그 짧은 시간에? 네. 지금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는 아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심하게 오래 하면 이쪽이 더 길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약간 그렇게 보이긴 한데 그것도 뭐 큰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자, 고개 한쪽 편하게 해보시고요. 손도 이렇게 내리셔서 자,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한 분이 잘 이완이 되고 수축이 되는 거고요. 네. 제가 다리가 짧으니까 의자 타고 좀 올라가서 할게요. 네. 그 가시는 김에 옆에 하얀 것도 좀 아래로 내려주세요. 어떤 거? 그쪽 옆에. 이거요? 네, 아래에 좀 내려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골반이 좀 문제가 생기면 연결되어 있는 허리라던가 무릎, 다리 같은 데다가 아파요? 같이, 예. 오, 좋았어. 네, 아픈 거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한 척추를 가지신 분은 잘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고요. 문제가 있는 분은 통증이 있으면서 잘 안 늘어나고 줄어나는 게 훨씬 못하지요. 그래서 아직 허리는 쓸만한 걸로 위쪽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제 느낌에는 위쪽이 네. 많이 딱딱하고 저항이 심해요. 네. 당연히 상대 이쪽이 근육이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이쪽이 엄청 강하고 이쪽이 약한 근육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많이 뻣뻣하셔가지고 목과 등 쪽이 안 좋으시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고개를 살짝 반대로. 그 역시 왼손이 지금 네. 네. 이런 그냥 느낌 없어요, 왼손? 예, 목 지금 뚝 소리가 나고 있어요, 목에서. 예, 제가. 자, 살짝만 잡아볼게요. 고개를 살짝 또 옆으로 이렇게 하시고, 예, 반대로 해보시고요. 아프진 않으시죠?
네. 네, 돌아 놓으시고요 천천히 돌아 놓으실게요. 네, 허리에서 막 뚝뚝 소리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로도 골반 상태를 보는 건데요. 다리를 한쪽 들어서 예, 두 손으로 무릎 위나 무릎 밑에를 잡고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 보시는 거예요. 예, 당겨 보시면 예, 최대한 당기시면 이 정도 예, 주먹 한 2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반대도 한번 해볼게요. 살짝 들어서 쭉 당겨 보시면 큰 차이는 없죠? 비슷하죠? 아니면 더 안 되시나요? 비슷한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보통 되는데 문제에 반대쪽으로 교차해서 당겨보는 거예요. 살짝 옆으로 틀어서 예, 마찬가지로 무릎을 껴안고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니까 왼쪽 가슴 쪽으로 고개는 살짝 오른쪽으로 보시는 듯이 하시고 네, 벌써 어려움을 느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당겨보실게요. 네, 안 돼요 지금. 많이 당김이 심해요. 천천히 돌아오시고 내리고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반드시 잡아서 옆으로 살짝 잡고 그렇죠. 차이가 좀 나죠? 좀 여유가 있죠 상대적으로. 안 좋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힘드세요? 네. 엉덩이 쪽이 어느 쪽이 더 당기는 쪽이 있어요? 한쪽이 더 심해요? 아니면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양쪽 골반이 조금 더 스트레칭이 필요하신 걸로. 자, 이렇게 잡고 이럴 땐 이렇게 잘 막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부러진 건 아니고요. 네. 아프진 않으시죠? 네. 시원하죠? 예. 네. 이 역시 속에 이번에 오른손의 위치가. 네. 자꾸 의식 되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 아 상당히 네. 카메라를 이 고정해서 뺐으면 좋겠는데 예 참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예. 다시 반대로 잡아보실게요. 반듯하게 잡아 당겨보고 옆으로 잡아보고. 예. 옆으로? 예, 예, 반듯하게 처음에. 예, 그만 조금 잠깐 했다가 아까보다는 좀 더 당겨짐이 있고요. 살짝 옆으로 틀어 잡아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조금 낫죠 아까보다. 여전히 힘드세요? 아 예. 반대쪽도 한 번 더 체크. 반드시 잡고. 예. 이쪽은 훨씬 확실히 좋아졌어요. 반대로도 잡아서. 얼마 받으셨어요? 앉아서 푸는 걸 한번 하고 마무리 할게요. 네. 여기 걸터 앉아보십시오. 의자에 뒤에 앉아서 안 보이시니까. 네. 이 오른쪽 팔꿈치를 힘껏 틀어서 왼쪽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찍듯이 놓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놓으시고, 네. 그리고 왼손을 번쩍 들어서 시선을 여기로 쏟아보세요. 고개도 틀고 몸을. 네. 질이 좀 뻣뻣하시긴 합니다. 이게 골반 교정하는 좋은 자세예요. 골반이랑 허리랑 많이 당기죠? 우샤인 볼트 같아. 네. 지금 부들부들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한 15초, 30초 그런 식으로 단위 끊어서 하시면 좋아요. 풀어보시고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게요. 팔꿈치 쭉 찍어서 힘 주면서 이쪽 틀고 이쪽을 보시는 거죠. 이게 새끼손가락 이렇게 가요. 쭉 반드시 여기를 보시려고 노력하시고 숨 크게 숨 쉬어요. 네, 숨 쉬시고. 이동 국장님께서 오늘도 아임 시즌 7 10회 방송 마쳤습니다. 아임 시즌 7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 거 아시죠? 그러게요. 어떻게 네. 좀 아쉽기도 하고 사실 이번 시즌 뭘 했나 싶기도 솔직히 좀 해서 안마 열심히 받았잖아요. 교정.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네. 혹시 다음번 시즌 때 뭐 이렇게 하실 뭐 불러주신다면 네 기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임 시즌 7 3그룹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수고하셨습니다.